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8일 밤 8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을 향해서 아마 비행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처럼 해외 나가서 유엔 총회도 참석하고 캐나다 수상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좀 국내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나서 가지고 하필 이런 타이밍을 잡아 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찌르는 것 아닙니까? 등 뒤에 칼을 찌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비방을 지금 징계 사유로 잡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정치는 과거의 정치와 달리 말로 하는 겁니다. 정권을 놓고 다투는 싸움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총과 칼로 했습니다. 저 영국도 1688년 명예혁명 이전에는 정권을 놓고 왕족들끼리, 귀족들끼리 사움박질을 하고, 찰스 1세는 목이 달아나고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한 판사들은 찰스 2세가 왕정 복귀하니까 모조리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떼죽음을 하고, 그때 만든 말이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찰스 2세가 복귀해가지고 아버지를 사형시킨 국회의원이나 판사들 명단을 작성한 걸,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다가 1688년부터 이제 우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민주주의를 하면서 여러 번 분란을 또는 혁명을 또는 쿠데타를 겪다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제 30여 년 동안 평화적으로 권력을 결정한다, 정권 교체를 선거를 통해서 한다 하는 이 전통이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인들이 말을 험하게 합니다. 말을 험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처럼 그러면 총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험한 말은 다 국민들이 참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나라는, 그건 후진국, 우리나라로서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는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의 사자성어 비유법을 지금 징계 대상으로 삼다고 하니까, 이거 외국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은 외국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할 것이다.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미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은행이라며 추계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우선 윤석열 당원 징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발단은 윤석열 당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박균이 당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최근 조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이준석으로 나옵니다. 이준석 1등, 윤석열 2등, 소위 윤핵관은 뭐 저 밑에 깔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부 총질만 하던이라고 하면 그 이상은 모욕이 없죠. 이건 또 뭐 양두구육식으로 비유한 것도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당이라면은 윤석열 당원과 이준석 당원을 같이 징계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나마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가만히 있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고분고분히 내 몫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또 가만히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치인이 가만히 있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분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100명이 공격을 해도 이준석 한 사람에게 당하지 못합니다. 왜 당하지 못하느냐? 지적 능력에서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준석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준석이 말하는 게 논리가 맞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지금 이준석 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누굴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설사 이준석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준석이 바깥에서 떠들고 다니면은 그게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 윤리위의 하는 행동은 이 독재 정권 시대에 하던 것, 과거에 많이 본 겁니다. 이거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사당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국민의 공당이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당 쪽으로 사당화 정책을 쓰는데 지금 앞장서는 게 규율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윤리위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이기는 순간 민주당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에서 결국 국민의힘은 갈라지든지 아마 축소되든지 해가지고 2024년 총선 전에는 제3당이 나오겠죠. 제3당.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약 몰아낸다고 한다면은, 몰아내는데 실패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다. 몰아낸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이긴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2016년 재판이 되는 거죠. 2016년 안철수 당이 중도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당시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놓치고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를 보면 미래를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대통령이 가져야 될 교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양이 인문적 교양과 역사적 교양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해외 나가서 그 밤잠 안 자고 해외 나가면 대통령 바쁩니다. 잠잘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통령 등에 지금 칼을 꽂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왜냐? 냉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로부터 이준석을 어떤 경우든지 몰아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또 중간에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있다. 아니, 이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지, 왜 이준석에게 언론의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외 순방에 고춧가루를 뿌립니까? 그 윤리위원장을 하시는 분 선친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